안녕하세요. 슈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양보호사 시험 29회 기출문제 실기 파트 2교시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문제 7번. 대상자의 알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알약 복용 문제인데요. 물약 복용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꼭 알아두세요. 1번. 큰 알약은 너무 크대요. 먹기 좋게 반으로 잘라준다. 틀렸습니다. 내가 임의로 약을 반으로 쪼개거나 아니면 가루를 내서 물에 타서 드시게 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약의 흡수율이 굉장히 빨라져요. 가루를 내면.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한테 상의하셔야죠. 그러시면 다른 처방전을 내려주시겠죠? 가루약이나 아니면 작은 알약이나. 2번. 약병에 손가락을 넣어 약을 꺼내준다. 틀렸습니다. 뭐가요? 손가락을 넣으면 손가락이 너무 더러우니까 약병 속에 있는 알약들이 다 오염되겠죠? 그래서 손가락을 넣지 않고 어떻게 하죠? 약뚜껑에다가 약을 살살살살 털어서 한 개만 나오게 해가지고 집어서 드리면 됩니다. 3번. 흡수가 잘 되도록 우유와 함께 복용한다. 틀렸습니다. 우유는 약의 흡수를 방해하죠. 그리고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는 애들도 약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4번. 약 복용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2배로 준다. 틀렸습니다. 자, 아침 약을 까먹었어요. 생각났어요. 그러면 점심에 2배로 주나요? 아침 거, 점심 거 다 같이 먹으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요. 점심에는 점심약을 드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약효가 너무 세서 큰일 납니다. 5번. 심하게 손을 떠는 대상자는 약을 입안에 넣어준다. 맞죠? 5번이 정답입니다. 심하게 손을 떠는 대상자는 손 위에다가 약을 드세요 하고 드리면 떨어뜨리기 쉽겠죠. 약이 바닥에 떨어지면 오염돼서 다시 주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을 입안에 쏙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 5번이었습니다. 문제 8번. 안연고를 투여하는 위치 가와 방향 나로 옳은 것은? 자, 너무 쉬운 문제죠? 안연고는 뭐다? 안쪽에서부터 짜 넣는 연고다. 자, 그래서 그림 한번 그려보자면 자, 이 사람, 눈알이 없으니까 너무 이상하네요. 그려볼게요. 이 사람에게 안연고를 투여할 때 안쪽에서부터 넣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이쪽도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 찾아볼까요? 동공 위에다가 안약을 넣진 않죠. 틀렸고요. 상부 결막낭 위는 위쪽에다 넣는 거예요. 틀렸죠? 상부 결막낭 위 다 틀렸고요. 자, 아래쪽에다가 넣는 거니까 하부 결막낭 위가 맞습니다. 4번 아니면 5번이겠네요. 자, 그리고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넣는다고 했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 하나 더 알아둘게요. 안연고는 안쪽에서부터 짜 넣는 거예요. 그럼 안약은요? 안연고 짱 끝부분에 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바깥쪽에 넣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 바깥쪽에 넣는 것만 답은 아니고요. 가운데에다가 떨굴 수도 있어요. 중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바깥쪽, 요 지점까지 안약을 떨어뜨리실 수 있습니다. 안약 넣는 위치도 같이 잘 알아두세요. 정답 4번이었습니다. 문제 9번. 침상 배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침상에서 배설을 하는 경우에요. 1번. 주변을 조용하게 만들어준다. 틀렸습니다. 주변이 조용하면 편안할 것 같죠? 아니요, 창피해요. 너무 조용하면 싸는데 부담스러워요. 방구가 나올 수도 있고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음악을 틀어주거나 아니면 TV를 틀어주거나 해서 적절한 소음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돕는 겁니다. 틀렸고요. 2번. 배설하는 동안 피부 상태를 잘 살핀다. 틀렸습니다. 이거 맞았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배설하는 동안이에요. 내가 똥 싸고 있는데 누가 나를 찬찬히 잘 살피면 너무 부끄럽겠죠? 예,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보지 않습니다. 3번. 배설 후에 물티슈로 닦은 후 자연 건조한다. 틀렸습니다. 물티슈로 닦은 다음에요. 마른 수건으로 빨리 닦아줘야지 이렇게 자연 건조하지 않습니다. 4번. 침대머리를 올려 배에 힘이 들어가도록 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침대머리를 올려주면요. 배 쪽이 살짝 접히면서 힘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배변을 잘하겠죠. 우리도 안 나오면 배 꾹꾹 누르잖아요. 힘 들어가게.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차가운 물을 항문에 끼얹어서 변이를 자극한다. 틀렸습니다. 자, 차가운 물을 항문에 끼얹으면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항문 관략근이 수축이 되고 주변 근육들이 수축이 되면서 똥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잘 못 사시는 분들을 도우려면 차가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위에 괄약근도 이완되고 근육도 이완돼서 조금 더 잘 싸실 수 있게 변이가 자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뜨거운 물은 또 안 돼요. 화상의 위험에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을 끼얹어 준다입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11번. 요양보호사가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유치도뇨관은요. 요양보호사가 넣거나 빼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간호사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자, 1번. 돌아다니지 않고 침대에 누워있게 한다. 자, 소변줄 꼈으니까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있어야 돼. 이거 아니죠. 소변줄 꼈어도 소변주머니 들고 자유롭게 돌아다니실 수 있습니다. 2번. 소변이 새면 즉시 유치도뇨관을 빼준다. 틀렸습니다. 유치도뇨관을 빼거나 끼거나 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라 그랬죠. 3번.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높게 놓아둔다. 틀렸죠.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아래쪽에 있어야지 중력에 의해서 방광에서부터 소변 주머니로 오줌이 잘 흘러가겠죠. 거꾸로 흐르는 일이 없겠죠. 4번.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수분 섭취를 적절하게 잘 해야 방광의 기능에 이상이 없겠죠. 그러니까 소변 주머니 자주 갈아야 되니까 많이 드시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수분 섭취는 잘 하셔야 합니다. 5번. 소변 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비워준다. 완전 틀렸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그때 확인하고 비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우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소변 양, 소변 상태 이런 거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12번. 의치의 보관 및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잘 때 의치를 끼고 잔다. 틀렸죠. 의치는 다 잘 때 빼고 주무시죠. 왜요? 잇몸 아프니까요. 잇몸이 계속 압박을 받고 있었으니 쉬게 해줘야죠. 회복의 시간을 줘야죠. 그래서 빼고 잡니다. 2번. 흐르는 미온수에 의치를 헹군다. 맞습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칫솔이나 의치용 솔에다 의치 세정제 또는 주방 세제를 묻히시고요. 미온수로 닦아냅니다. 그리고 헹굴 때도 미온수에 헹구는 겁니다. 뜨거운 물에 하지 않아요, 선생님들. 미온수로 헹굽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의치를 뜨거운 물에 삶아 살균한다. 너무 더러운 것 같아서 살균하고 싶어. 그래서 뜨거운 물에 삶으면 변형이 일어나겠죠. 어떤 분은 표백제에 담그기도 하는데요. 역시 변형이 일어납니다. 절대 안 되죠. 틀렸고요.
4번,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을 먼저 뺀다. 틀렸습니다. 어느 쪽을? 위쪽을 먼저 뺍니다. 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요.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대답을 못합니다. 사실 궁금했어요. 왜 위쪽을 먼저 빼야 되지, 의치를? 그래서 인근 병원에 치과에 많이 전화를 해봤는데요. 예전에 다들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위쪽부터 빼야 되는 그런 규칙은 처음 들어본다고. 그리고 오늘 이 강의를 찍기 전에 또 다른 치과 의사 선생님에게 카톡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의치를 뺄 때 위쪽을 먼저 뺀다고 시험에도 나오고 책에도 나오는데 이유를 설명을 못하겠다 도와달라고 했더니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본 바가 없대요. 이런 얘기를. 그래서 제가 이유를 못 알아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외우기는 위쪽을 먼저 뺍니다. 5번. 물에 씻은 후 잘 말려 건조한 상태로 보관한다. 틀렸죠. 이것도 꼭 알아주셔야 되는데 보관은 어떻게? 찬물에 담가서 보관을 합니다. 아니면 의치 세정제에 담가서 보관을 합니다. 뚜껑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시고요. 그래야 변형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변형을 막으려면 건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뜨거워도 안 돼요. 되셨죠? 꼭 기억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문제 13번. 침대에서 머리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머리 감는 아니고 감기는입니다. 1번. 손톱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피나겠죠. 너무 아프겠죠? 상처날 수 있어요. 안 돼요. 2번. 린스 후에 찬물로 충분히 헹군다. 와, 충분히 헹군다가 너무 매력적이지만 찬물이 틀렸습니다. 린스 후든 그 전이든 항상 물은 어떤 물을 써야 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따뜻한 물을 사용합니다. 뜨거워도 안 돼요. 차가워도 안 돼요. 따뜻한 물을 사용합니다. 3번. 침대 모서리에 어깨가 오게 한다. 틀렸죠? 보관할 때 보니까 3번 쓰신 분들 엄청 많았어요. 침대 모서리에 어깨가 오면요. 머리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침대 모서리에 어깨가 아니라 머리가 오도록 둬야겠죠. 그리고 머리 감겨드리는 거예요. 4번. 솜으로 귀를 막고 눈에 수건을 올려놓는다. 정답입니다. 귀에 물 안 들어가게 양쪽을 다 막으셔야 하고요. 눈도 수건을 올려놔서 물 안 들어가게 편안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머리를 감은 후 면봉으로 귀 안쪽 물기까지 제거한다. 틀렸습니다. 귀 안쪽에는요. 전봇대보다 얇은 건 넣는 게 아니에요. 넣으려면 전봇대보다 두꺼운 거 넣으셔야 돼요. 귀 안 들어가겠죠? 즉 아무것도 귀 안쪽에는 넣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면봉으로 어디를? 귀 깊숙한 곳 말고 그 주변 부위의 물기만 제거하셔야 합니다. 귀 안쪽에 손상이 없도록요.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14번. 대상자의 머리 손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는다. 틀렸죠. 어디에서? 두피 쪽에서 모발 끝 쪽으로 빗어줘야지 되겠죠. 2번.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머리를 빗는다. 틀렸죠.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죠? 가능한 한 앉을 수 있게 합니다. 아니면 침대 머리를 좀 올려주고요. 되셨죠? 3번. 요양보호사 마음대로 머리 모양을 손질한다. 틀렸습니다. 대상자의 의견을 물어보고 머리 모양을 손질해야 합니다. 4번. 머리카락이 엉켜 있으면 물을 묻혀서 빗어준다. 정답입니다. 머리카락이 엉켜 있으면 잘 안 빗겨지기 때문에 물을 묻혀서 빗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5번. 두피에 염증이 발견되면
즉시 연고를 발라준다. 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시설장, 간호사, 관리 책임자 이런 분들한테 즉시 보고하셔야 합니다. 발라주는 게 아니고 보고하셔야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제 강의를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고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2교시 3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열공!